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자, 선생님은 영웅아카데미 상캠퍼스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수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학의 비타민을 충전해 드리려고 왔고요. 이번 파이널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을까요? 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너무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파이널 풀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번 1학년들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하고 힘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이 영어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거니까요. 선생님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3번 문항입니다. 그림과 같이 8시와 9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평각을 이루는 시각을 물어봤습니다. 단, 시침, 분침의 두께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계 문제인데요. 학생들이 시계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접했던 문제임에도 너무나 어려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 시계 3종 세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진의 호흡 1형. 시계 3종 세트입니다. 요즘에 호흡 유명한 거 아시죠? 물의 호흡, 불의 호흡 이런 거 있어요. 자, 첫 번째 시계 3종 세트. 자, 시계 3종 세트가 뭐냐면요. 그냥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건데요. 여기에서 분침이랑 시침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각도를 좀 먼저 알아본 후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침 말고 분침부터 할게요. 분침이 1분에 움직이는 각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분침 1분에 몇 도를 갈까? 자, 시계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시계를 보시면 분침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60분이 걸려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가면 몇 도죠? 그렇죠. 360도죠? 그러면 360도를 60으로 나눠주시면 1분에 분침이 움직이는 각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침은 1분에 6도를 움직인다. 자, 두 번째 시침입니다. 자, 시침이 먼저 저는 60분을 할게요. 60분, 1시간이죠. 60분에 시침이 몇 도를 갈까? 자, 이것도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시계를 보시면 시침이 한 바퀴를 돌아가게 되면 몇 시간이 지나요? 그렇죠. 12시가 지나게 됩니다. 12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12시간 동안 360도를 돌아갔으니까 360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침이 60분에 30도씩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침이 1분에 몇 도를 가느냐? 자, 우리 위에서 구해놨어요. 60분인데 30도씩 갔대요. 그럼 1분이 됐어. 누구로 나눠요? 60으로 나눴죠? 30을 60으로 나눠서 0.5도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계 3종 세트를 먼저 준비를 이렇게 예쁘게 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시계를 보셨을 때 평각을 이루는 시각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은 페이크예요. 진짜로 여기 8시 한 11분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분을 구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8시와 9시 사이에 이루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설정을 8시 X분이라고 해줄게요. 8시 X분이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나서 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기준이 몇인지 아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자, 기준을 12시로 잡을 거예요. 자, 12시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럼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 시침이 이동한 각에서요. 분침이 이동한 각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되실까요? 노란색 부분에서 보라색 부분을 빼주면 평각이 나온다. 분홍색 부분이 나온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큰 식을 한번 써보면 자, 시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누구를 뺀다고요? 분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겠다. 자, 요렇게 큰 식을 세워주시면 되고 이게 바로 180도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단 8시까지 시침은 8시간 동안 1시간에 30도 간다고 했으니까 8시간 동안 30도를 갔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만 갔을까요? 여러분들 시계 보실 때
시침이 1분이 지날 때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시 반이에요. 그러면 시침이 2와 3 사이에 있겠죠? 그것처럼 1분이 지날 때도 시침은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X분 동안 갔으니까 X분 동안 0.5도씩 갔어요 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침이 움직인 각도인데요. 분침은 심플해요. 1분에 6도씩 갔는데 X분 갔습니다. 그러면 몇 X? 그렇죠. 6X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6X가 분침이 움직인 각도다. 이 둘을 뺐을 때 차가 180도가 나온다. 그러면 시 끝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계산해 주시면 0.5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5x인데 우변으로 이항하면 5.5x 나오고요. 240에서 180 빼주면 60도 나오게 되죠. 따라서 x는 55분의 600이라고 해주시는 게 편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5로 약분을 해주세요. 그러면 11분의 120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8시 x분이라고 설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답이 8시 11분에 120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친구들한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시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분침이 이동한 각도를 뺐을 때 180이 나오면 되겠구나 라고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시계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딱 외워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있어. 선생님 원 너무 잘 그렸는데 시계가 있을 때 만약에 분침이 더 많이 이동한 거야. 이런 느낌으로 시침보다 분침이 더 많이 이동했을 때 아까 기준 몇 시라고요? 12시라고 했었죠. 그럼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침이 이동한 각에서 시침이 이동한 각을 빼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분침 이동한 각에서 시침 이동한 각을 빼야 되는 경우 말이 자꾸 꼬여요. 여기서 요 작은 각도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출시험에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흰색으로 그릴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분침과 시침이 90도를 2번 이룬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렵죠. 90도를 2번 이룬다? 그러면 똑같아요. 여러분들 푸는 방식 똑같고요. 예를 들어 시침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분침이 이렇게 90도를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침과 분침이 90도를 이룬다. 그럼 이때도 똑같습니다. 자, 기준이 몇 도? 몇 시? 12시? 그럼 12시에서 분침이 이동한 각에서 시침이 이동한 걸 뺐을 때 90도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90도래? 그러면 얘가 점점 가가지고 돌아갔겠죠. 그럼 여기서 90도가 됐을 때 몇 도가 되겠어요? 2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계 문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막 여쭤봤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시계 문제 나와요? 시계 문제 나와요? 했는데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대답을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올지도 모르니까 잘 대비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문항입니다. 그림에서 정삼각형 ABC의 선분 AB 위의 점 D에서 그은 직선이 A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 BC와 만나는 점을 F라 하자. BD는 C는 5이고 D는 17일 때 DF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좀 어렵네? 어려워 보이네? 5점이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푸냐면 자, 여기 5cm? 5cm다. 17이네? 얘랑 합동인가 보다. 절반 하고 답을 골라주세요. 근데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으로 푸시면 안 돼요. 물론 정말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시험이 다 돼가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JQ 쓰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항상 명확한 조건과 근거에 의해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동인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 문제냐? 보조선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보조선. 자, 수진의 호 2역 보조선입니다. 자, 보조선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는데 보조선을 어떻게 그리냐? 자, 여기에서 자, 요 모양으로 나비 넥타이 합동이 나오게끔 A2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그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어줬을 때, 자, 나비 넥타이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나비 넥타이 합동. 자, 나비 넥타이 합동 나왔습니다. 자, 왜 합동인지를 알고 풀어야 되겠죠? 자, 막곡지각이 같습니다. 막곡지각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평행선이니까 억각이 같죠. 억각이 같아요. 그러면 억각이 같으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같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서는 저희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한 것 같은데요? 합동 조건 안 되잖아요. 합동 조건 뭐 있어요? 자, 우리 합동 조건도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합동 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있죠. 싸싸싸, 싸스, 아싸. 3가지 있습니다. 자, 변 그리고 각의 영어 이니셜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끼인각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 지금 각밖에 못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 억각 같은 거 여기까지 각밖에 못 찾았으면 아싸라도 쓰려면 변 하나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안 찾고 넘어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쓰지 않은 단서가 뭐냐면요. 자, 문제에서 형광펜 준비되셨죠? 자, 형광펜 정삼각형입니다. 자,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정삼각형은 하트로 할까? 세 내각의 크기가 각각 같습니다. 세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정삼각형이니까 60도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각이 같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평행선 그려놨잖아요. 보조선을 평행하게 그려놨기 때문에 동의각을 찾았을 때 요 각도 하트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조그마한 삼각형, 요 친구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친구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네요.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요. 그러면 요 점에 이름을 하나 지어주자. G라고 해주자.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을 G라고 설정을 했을 때 우리는 요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변의 길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5cm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DG도 5cm, C도 5cm가 되기 때문에 요 두 삼각형 나비 넥타이 합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왜 그런지 정말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돼요. 감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합동기호 한번 써볼게요. 항상 이 합동기호 쓰는 연습도 조금 해주세요. 그냥 머리로만 쓱쓱 풀지 마시고요. 합동기호 쓸게요. 삼각형 DGF랑 합동기호 이거 아시죠? 삼지창. 자, DGF랑 그 다음에 ECF가 아싸 합동이다. 아싸. 나 선생님이 수업 즐겁게 하려고 아싸 할 때는 특히나 더 이렇게 즐겁게 하거든요. 아싸 이렇게 한번 외쳐주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아싸 합동에 의한 합동을 삼각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났지 뭐. 우리 합동이면은 대응변의 길이가 각각 어떻습니까? 그렇죠. 같다는 거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DF의 길이와 FE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cm, DE의 절반이 우리가 알고 싶은 DF의 길이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DF의 길이는 2분의 17이어서 보기를 보니까 소수점으로 나와있죠. 소수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cm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런 좀 보조선을 직접 그려야 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말 어려워하고 선생님이니까 알지 제가 저걸 어떻게 찾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이럴 때 좀 이런 식으로 그려볼까? 다양한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을 봤을 때 합동인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나비 넥타이를 그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벽 느끼지 마시고 나비 넥타이 합동 찾아보세요. 자, 다음 문항 18번 문항입니다. 자, 18번 그림에서 각 ADF 대 각 FBC는 3대1이고 각 EDF 대 각 FDC는 3대1이다.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는 어떤 걸 좀 이용을 할 거냐면요.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좀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이용해 주기 전에 앞서서 공식 한번 복습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수진의 호 몇 형? 3형 가보겠습니다. 다각형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다각형에서요. 내각의 총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자, 친구들이 맨날 까먹어요. 맨날 까먹어 진짜. 어떡해. 이제는 외워야 돼. 이제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이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남았어요. 자, 외우셔야 돼요.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은요.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각형이 있으면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주세요. 한 꼭대를 그었을 때 삼각형이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요. 요렇게 내각이 있고요. 요렇게 3개의 내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내각의 합과 요 각의 합을 모두 더하면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180만 곱해주시면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까먹을 리가 없겠죠? 특히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삼각형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그러면 4에서 2를 빼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n각형일 때는 어떻게 써요? n에서 2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공식은 n 빼기 2에다가 누구를 곱해라? 180을 곱해라. 이게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되게 됩니다. 너무 어디다 쓴 거야 지금? 올려 쓸게요. 다각형의 내각의 총합은 180 곱하기 n 빼기 2가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하고 나니까 n 빼기 2랑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한 꼭대 구하는 거예요. 한 꼭지점에서 구할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랑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를 친구들이 너무 헷갈려요. 자, 대각선의 개수 갈게요. 한 꼭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은요. n에서 몇 빼면 돼요? n에서 3 빼면 되죠. 자, 여기는 2를 빼는 거고요. 여기는 3을 빼는 거예요. 왜 3개를 빼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나 자신이랑 양 옆으로 대각선 그을 수 있어요? 없죠? 이것도 사각형으로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이 있는데 한 꼭지점에서 나 자신한테 이렇게 대각선 그을 수 있어요? 없죠? 이거 안 되죠? 이거 대각선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꼭지점 그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여기 있는 점으로 대각선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 양옆을 뺀 3을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꼭대가 4 빼기 3인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n 빼기 3이 각 꼭지점마다 있으니 n을 곱해주고, 자, 우리 선분 중요하죠. 이번 시험 범위죠. 선분 AB와 BA는 어떻다? 같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 2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꼭대랑 이 삼각형의 개수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더 할 건데 하나는 뭐냐면 다각형에서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부터 할게요. 얘도 제목을 쓰자. n각형의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그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자, 이거 아시는 분? 와, 왜 이렇게 길어? 자, n각형의 내부의 한 점.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내부의 한 점을 찍었습니다. 내부의 한 점에서 각 꼭지점에 선분을 이었어요. 그랬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물어봤습니다. 사각형일 때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오각형도 해볼게요. 몇 개 나왔어요? 한놈, 두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 나오네요. 그래서 오각형일 때 5개, 사각형일 때 4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n각형일 때 삼각형의 개수가 n개가 나오는구나. 자, 요거까지, 요 3가지 헷갈리지 않게 n 빼기 3, n.
자, 이제 오늘부터 안 헷갈리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선생님이 너무 알려주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 안 하고 막 개념만 설명하고 있었어요. 자, 한번 깨끗하게 지우고 풀이 진짜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저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몇각형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각형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오각형 두 개를 모두 이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용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설정을 할 거냐면 미지수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미지수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요. 여기 ABF, 자, ABF와 FBC의 비율이 3대1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비례상수 A를 써서 요 각을 A라고 해주고요. 요 각을 3A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EDF, FDC도 마찬가지로 요 각을 B라고 설정을 하고 이 각을 3B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는 요 커다란 요 오각형 보이시죠? 자, 숲을 보세요. 멀리 숲을 보세요. 자, 요 오각형에서 먼저 내각의 총합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자, 125 더하기 3A 더하기 A 하면 4A죠. 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4B, 그 다음에 70. 요 값들을 다 더했을 때 자, 오각형의 내각의 초가 외우고 있는 사람, 외우고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각의 총합은 540도예요.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오각형은 삼각형 n 빼기 2 하면 3개 나오죠? 180 곱하기 3 하면 5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4의 2와 4b만 남기고 이항을 해보면요. 4를 이런 식으로 뽑아서 써주실 수 있죠? 분배 법칙 거꾸로 가는 거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30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변을 누구로 나눠요? 4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75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각형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어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 오각형에서 내각의 총합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125부터 시작해요. 125, 3a. 한 번에 우리 이렇게 멋있게 써볼까?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70, 더해서 540.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거 알잖아, 이제. 어떻게 알아? 이 위에 7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a 더하기 b 자리에 쏙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쓱쓱 싹싹 이항해가지고 x만 남기고 계산을 해주시면 x가 120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각형에서 내각의 총합을 이용해서 그 내각의 총합을 2번 이용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학년 파이널 모의고사 마지막 문항입니다. 25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의 원기둥 모양의 통나무 6개를 끈으로 묶으려고 할 때 끈의 최소 길이를 물어봤고요. 두께와 매듭의 길이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요. 매듭의 뜻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실이나 끈을 묶었을 때 마디가 생기는 걸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요. 정말 여기서 표시된 이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정말 빨리 끝날 건데요.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중심에서 이렇게 접점과 수직으로 이어주세요. 원의 중심을 이어주세요. 중심끼리 이어주세요. 자, 다 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어줬을 때요. 요 가장자리에 생기는 요 부분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죠. 그러면 이 각각의 부채꼴을 더해주면, 합해주면 자, 원하나가 됩니다. 와, 그럼 왜 원하나가 되느냐? 여기가 90도고요. 90도고요. 지금 여기 반지름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개씩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삼각형이어서 여기는 60도가 나와요.
따라서 중심각이 120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의미로 120도, 120도, 120도가 되기 때문에 모여서 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은 5cm가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의 둘레와 또 뭘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의 둘레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다가 선분의 길이를 또 까먹고 안 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선분의 길이, 자 여기요, 여기요, 그리고 또 여기요. 자 이렇게 선분의 길이가 있는데요. 아까 눈치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반지름 몇 개인지 셌었죠. 자 반지름 몇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의 반지름 얼마잖아? 얼만데? 5죠? 그러면 5, 4, 20이 되겠죠. 그러면 20, 20, 20. 20짜리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반지름이 5인 원주 얼마? 2파이r이니까 10파이. 20 곱하기 3, 60. 끝났어요. 5번이 답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도형이요. 정삼각형이 아니라면 변의 길이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선분을 따로따로 구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도 그 사각형,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다 다른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 그냥 걱정이 많아요. 또 하나 조심했으면 좋겠는 거는 요렇게 보통은 문제를 풀 때 원 하나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중심각이 360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문제에 맞게 그 풀이를 적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파이데이 때 선생님이 파이를 포장한 그 선물 포장한 모습인데 이제 선생님 근데 스포를 먼저 해버렸네. 원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자 뭐냐면 3월 14일 자 보통 친구들 화이트데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파이데이예요. 파이데이. 파이데이. 자 파이데이인데요. 자 3월 14일 뭐예요? 우리 이번 시험 범위죠? 원주율이에요. 파이 원주율입니다. 원주율이 뭐예요? 말로 할 수 있는 사람 파이요 3.14요 이런 거 말고 원주율은 우리가 그 원주에 대해서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게 원주율 파이죠. 자, 이 얘기를 선생님이 갑자기 왜 하냐. 시험 범위이기도 하지만 이 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파이는요 무한소수예요. 무한소수. 무한소수는 뭐냐면요 끝도 없는 숫자란 얘기예요. 무리수인데요. 이 끝도 없는 이 수. 자, 사실은 3.14까지 발견하기도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3.14, 두 자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예요. 그분 되게 발견하신 거 많잖아요. 막 유레카 막 이런 것도 있고 발견하신 게 많은데 그 분이 발견하신 게 두 자리까지 발견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 사용하면 뭐 30억짜리까지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끝이 있습니까? 그 끝이 없죠. 끝이 무한한 무한소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반복되는 규칙도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파이처럼 정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영어 선생님들을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한한 잠재력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 너무 또 제가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은 4배속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배속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 1.5에서 1.7까지는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서 좀 빠르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2배속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의 보시고 필기하는 게 난 좀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먼저 설명을 한번 싹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면서 필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번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좋으셨으면 우리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능어대 시험 보는 날 월요일날 능어대 정문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친구들 응원하러 찾아갈게요. 그러면 그날 만나요. 화이팅!